자, 지금 543번은요, 3명이 내려야 돼요. 3명이 내려야 되는데, 4층까지는 아무도 안 내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몇 개 층에서 내리는 거라고 봐야 돼요? 5개 층, 8개 층에서 내리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8개 층에 해당되는 경우를 갖다가 뭐 연속해서 내리지 않는 경우니까 띄엄띄엄 내려야 되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8개 층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내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인데 이걸 알려주는 풀이 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3층에서 안 내리고 어떤 사람이 4층에서 내리고 5층, 6층 건너뛰고 7층에서 내리고 8층에서 내리고 9, 10, 11 뭐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내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뭐 굳이 표현하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8개가 되는데 일반적인 풀이 방법으로 보통 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앉지 않은 거를 갖다가 한 칸씩 띄워놓고 그 사이 배열에다가 그리고 양 사이에다가 얘네들을 앉히는 경우 요거 아이디어를 쓴다고.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게끔 만든 경우. 그러니까 얘네가 이웃하지 않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려면은 오히려 띄어서 놔야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띄어서 놔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 그치? 그럼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뭐 이제 뭐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뭐 누구끼리 띄어앉는다, 그거하고 유사하게 되는 건데 내린 층에는 누가 내리냐가 중요하지만 내리지 않는 것끼리는 구분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서로 구분이 안 가는 그냥 블랭크들을 하나씩 띄어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앉는 사람을 갖다가 A, B, C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공간 여기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배열은 여기에 어디다가 얘를 넣는다 하더라도 8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순열 곱하기 순열이 아니라 얘네들은 기준만 되는 것뿐이고 이제 얘네 중에 너 어디 내릴래?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이것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43번도 다른 항상 이제 센이라는 걸 갖다 일반 학교 기준 문제로 많이 하는데 학교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지면은 오히려 543번 문제가 대표 문항격이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다음에 이게 왜 투스텝까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550번 사전식 배열이죠, 그죠? 사전식 배열들은 할 줄 알죠, 그죠? 이건 뭐 각자 해보세요. 아니면 하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지금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먼저 뭐 바로 봐드릴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왜 몰라?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사전식 배열인지 뭐. 이제 사전식 배열이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스펠링 많이 쓰지 말고 ABC 3개만 해봅시다. ABC라는 단어가 있다 쳐봅시다. 실제로 뭐 ABC 그리고 ABC 초콜릿 이런 거 떠요 영어 사전에. 근데 이걸 하나의 단어라고 그러면 ABC하고 ACB하고 누가 먼저 나오겠습니까? 순서대로 이게 먼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 다음에 얘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얘 나오고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를 이걸 사전식 배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거 해가지고 그 다음 쫙 나열하고 B로 시작하는 거 쫙 나열하고 C로 나열하는 거 쫙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여기는 지금 문자가 6개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혹시 요즘에는 집에 영어 사전도 별로 없죠. 아버지라고 삼촌이 기념으로 갖고 있는 건 몰라도 영어 사전 책 두께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색인이라고 이렇게 체크돼 있는 게 있는데
A로 시작하는 거에 A 이렇게 돼 있다. 그럼 A로 시작하는 거는 이거는 스펠링을 갖다가 다 나열하는 단어 몇 개 나올 것이다. 5팩토리얼 나오겠죠. 그쵸? 6개 문자니까 A로 시작하는 거 그러면 A는 고정시켜놓고 이 5팩토리얼 이렇게 합니다. 이거 몇 가지 나왔죠? 120까지가 나오겠죠.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A로 시작하는 거 제일 빠르게 A, B, C, D, E, F가 제일 빠를 거고 A로 시작하는 거에서 제일 꼬레비가 A, F, E, F, 쓰게 되면 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전부 합해서 몇 개라는 얘기가 됩니까? 이게 120개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몇 번째 단어 찾으라는 거야? 430번째 단어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건 다 지나가야 되고 그럼 마찬가지로 A로 시작하는 거 다 지나가면 B로 시작하는 것까지도 다 지나가면 총 몇 개가 되는 거니까 240개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그것도 지나가야 되겠지. 430-240면 얼마죠? 90인가? 430-240이면은 190. 아 190인가? 190이지. 그러면은 결국은 C로 시작하는 것도 다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360 빼면은 D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70번째 단어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맞죠? 그럼 D로 시작하는 거 안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D, A로 시작하는 게 몇 개냐? 이렇게 좁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시겠습니까?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뭐 사실 배열이 모르겠다라고 해도 이렇게 설명하면 푸는 거는 무리가 없을 거예요. 사전식 배열 문제도 뭐 문제 풀면은 뭐 쉽게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전식 배열 문제는 두 가지로 나와요. 지금처럼 몇 번째라는 순서를 주면서 그 단어가 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아니면 단어를 줘요 직접. 이게 몇 번째냐? 그럼 그게 조금 더 쉬워요. 뭐 그대로 찾으면 되니까. 사전식 배열은 나오면은 뭐 그 정도 나올 겁니다. 다른 건 별로 어려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546번은 자릿수 문제인데 자릿수 문제는 할 수 있죠? 크게 어려움 없어 보여요. 지금 546서부터 549까지가 자릿수 문제고 어떻게 보면 550번도 자릿수 문제라고 봐야 돼요. 순서를 보면. 근데 사전식 배열은 따로 분리를 해서 하죠. 여기는 문제들이 다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만큼 참 신선하고 좋기는 합니다만 이건 여러분들이 좀 다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543번을 시켰을 때 그거 아이디어를 내서 풀 수 있는 사람들이면 여기 있는 546부터 549는 조금 더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43번은 내리지 않는 층들을 갖다가 그냥 공평하게 다 블랭크로 본다는 거 그거 아이디어로 삼는 문제가 좀 경우수는 특히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문제인데 유행이 좀 돌고 돌더라고요. 543번 한 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별표까지는 아니고요. 경우수는 별표를 따로 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545번 잠깐 볼게요. 어느 시험장에서 응시생 4명이 각자 자신의 핸드폰을 하나씩 제출했다가 시험 끝나러 임의로 하나씩 돌려받았을 때 적어도 한 명의 응시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받는 경우 전체 경우에서 다 다르게 집어가는 거 얘기했죠? 이거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뭐 얘기하면 좀 잘 듣다가 대응해 뭐라 그랬죠? 교란이라고 한다 그랬죠? 교란 그쵸? 내가 이걸 얘기를 해놓은 이유가 있어. 니들한테 교란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근데 어차피 학교 교육 과정에서 노가다인데 만약에 한 개수가 7개짜리 교란은 노가다가 불가능해요. 만약 그런 거 되면 공식을 외워서 풀어야 되는데 공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어쨌든 교란은 나오게 된다면 학교 선생님 반응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다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554번 좀 보죠. 554번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수행 과제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날 것 같으면은 요거 교과서에 그대로 있으니까 따라하면 되는데 554번 같은 경우는 보통 네모칸 메꿔 넣기로 합니다. 그리고 요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컨비네이션에서 굳이 이런 건 외울 필요 없어 라고 했던 거 있지? 네, 그 공식 중에 하나예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빼버려도 됩니다. 553번 문제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는 나요. 553번 같은 경우. 풀고 있는 것들 마무리를 잘 해보세요. 그래서 뭐 자기가 각자 풀었으면 답은 맞춰봐야 되는데 뭐 요거 좀 설명해달라 하고 요청하는 게 있으면 그거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왜 0 팩토리얼이 1이에요? 0 팩토리얼이 1인 거는 외우세요. 그냥 기본 과정에서 설명 안 들었나요? 그럼 그냥 외워도 돼요. 0 팩토리얼이 M 컨비네이션 N하고 N 컨비네이션 0하고 둘 다 얼마예요? 1이죠. 그거 가지고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변형을 하면 0 팩토리얼 나와요. 이거 뭐 4팩토리얼은 4부터 1까지, 10팩토리얼 10부터 1까지네. 0팩토리얼 0부터 1까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공식상 존재하는 숫자예요, 그냥. 그럼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죠. 3의 0제곱이 얼마야? 그럼 왜 1이에요? 3의 지수에서 1 마이너스 1 하면 3의 0. 그렇죠. 나누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답들 나왔습니까? 혹시 뭐 설명해 달라 이런 거 있나요? 이름 모르겠어요. 어떤 거요? 이응. 미음? 네. N 퍼뮤테이션 0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아봐야 돼, 애들이 어디까지 뭐라. 그리고 또 선생님마다 설명하는 걸 드리니까 10P1이 얼마예요? 10P1 10이죠. 네. 10P0이면 뜻이 뭐예요? 안 보여요. 10명 중에서 빵명을 뽑아서 세운 거죠. 그럼 세운다는 거야? 안 세운다는 거야? 안 세요. 그거 자체를 한 가지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증명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의역해서 이해를 시켜준 거예요. 내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 뽑은 것 자체로 한 가지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C0이나 NP0이나 어차피 P나 C나 0이면 안 뽑는 거니까 그냥 한 가지로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음은 맞습니다. 또 딴 거. 비읍? 비읍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내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앞에 그 공식이
일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일종의 그쪽 계열의 문제인데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볼까요? 이거 그냥 하나수 잡고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숫자를 넣으면은 일반성을 좀 잃을 수가 있으니까 한 5나 4 정도 숫자를 넣어가지고 해보면 좋습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이면 N이나 R이나 1, 2, 3, 4나 뭐 비슷한 애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1, 2, 3, 4 들어가는 거하고 N, R 들어가면 느낌이 달라요. 풀이가 짜증나고. 그래서 넣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맞는 식이에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저거 배웠었는데 조합론이라는 게 있어. 거기 조합이 C거든요. 와, 이런 공식이 진짜 한 30개는 있는 것 같아. 어떤 인간들이 할 일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대로 엄청 다 만들어놨어. 고등학교에 쓰는 것들 뭐 일부분 갖다 쓰는 건데 의미 없습니다. 리을은 괜찮습니까? 나는 우리 학생들이 리을을 맨눈으로 찾아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문제를 사실 시킨 게 있어요. 왜일까요? 리을은 좌변, 우변이 왼쪽이 다 n 플러스 1이죠. 그쵸? 앞대가리가 둘 다 10, 10이었는데 아까 하나 시킨 거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뒤에 r 플러스 1, n 마이너스 r, r 플러스 1하고 n 마이너스 r 합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같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을하고 비읍하고는 다르게 볼 줄 아는 시각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켜본 거예요. 그리고 니은이나 비읍이나 만약에 시험에 이따오로 나오면 이 정도는 비슷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식을 굳이 외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앞에서 소개됐던 공식이 나오고 아까 선생님이 그냥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조합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 게 안 나오면은 그냥 니네들 교과 과정에서만 외우게 하는 게 나오면은 내가 외우라 그래요. 근데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외웠다고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는 게 가끔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대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다 수학과 나온 사람들이거든. 그게 자기가 아는 것을 슬그머니야. 왜 그러나 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은요 용감하게 숫자로 대응하세요. 그리고 대부분 5, 4번처럼 처음 보는 문제들은 5, 4번처럼 나와서 네모칸 메꿔 넣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앞뒤 보고 이렇게 잘 보고 잘 대응하세요. 안 나올 가능성은 더 높고요. 이런 종류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쓰고 시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557번은 풀 수 있겠죠? 뭐 어떻게 풀면 풀 수 있겠다는 느낌이 오는 문제야. 그치? 근데 557번이 잘 나온다. 학교 시험에서. 하여간 방정식이랑 엮이는 그 모든 것들은 하여간 잘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요. 560번 한번 해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풀면서 들으세요. 순열조합은 선생님이 나가고 언급한 데까지가 숙제입니다. 잠정적으로요. 시간 될래 가지고 앞부분 못한 거나 오히려 앞에 거래를 쓰기 좀 많이들 풀어주세요.